네, 안녕하세요. 위니스탁입니다. 자, 간밤에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일봉 상태인데요. 음, 이 지금 모습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차트를 분석해서 이제 매매를 할 때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확률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상승할 때 보면은 어 생각보다 좀 더 잘 가네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던 길을 좀 더 가는 거고, 지금은 이제 한 두 달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좀 내리다가 좀 더 내리는 거죠. 예. 음 그리고 이제 하락할 때 보면 이제 아유, 이렇게까지 하락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보면 이제 이럴 때거든요. 자, 보통 이제 상승을 하고 한 반절 정도 이제 좀 하락을 했다가 여기대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승의 원점까지까지 이렇게 심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 어떤 매크로적인 악재가 이제 계속해서 나와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게 이제 사람들 심리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이제 긍정적인 심리가 있고, 하락할 때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제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뭐랄까 좀 부정적으로 그 보게 되는 습관, 예, 그런 것이 이제 좀 더 이제, 그리고 뭐 중국에서 또 그 차량 판매가 좀 저조하다, 그런 거. 근데 이런 뭐 상승하는 시기에 중국에서 판매가 좀 저조하다 그런 뉴스 나와도 잠시 조금 이렇게 좀 주춤했다가 또 가고, 또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가 있어요. 예, 주가가 이제 변곡이 생길 때가 있는데, 계속 이제 이런 트렌드를 타고 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가서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호재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악재가 나와도 그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하지 않고,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러니까 특이하다기보다도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밑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지지선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좀 음봉이 좀 크게 나오면서 그 음봉이 좀 커지면서 투매 형상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투매를 거래량이 크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무너졌어도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에 좀 투매가 나올 법하기도 했지만, 그런 이렇게 거래량이 막 이렇게 많이 솟아오르면서 큰 음봉으로 떨어지는 그런 투매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예.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이제 그 좀 눈여겨 볼 만하다. 자, 주가가 이제 그 이평선이 벌어질 정도로 많이 상승하면 이제 과도한 상승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이평선이 이제 역배열을 보일 정도로, 또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올 정도로 내려오면은 그때부터는 또 이제 과하락이다. 이제 이렇게 또 보게 돼요. 주가의 특성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락만 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상승만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생기지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다 보면 상승이 나오기 마련이고, 또 상승을 하다 보면 하락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런 경향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가의 미래는 하락이 이제 얼마나 이제 심할지 그건 이제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이제 하락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다 보면은 나중에 상승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상승 추세를 이렇게 잘 보일 때 잠시 하락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매수의 기회다.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눌림목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제 가면 갈수록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하락시 매수 기회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 하락 트렌드가 이제 상승 트렌드로 바뀌는 첫 번째 눌림목 이럴 때, 예. 그럴 때도 매수해도 되지만 이제 조금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돌파하는 거 보고 이렇게 사는 게 낫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많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칼날도 이제 하락 추세가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나고 나서 좀 하락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 역배열이 완전히 완성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저가를 한번 잡아보자. 거기서도 더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다시 원성 회복이 되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바닥에서 같이 이제 진흙탕에다 뒹구는 거죠. 네. 다행스럽게 이제 V자 반등 나타나면 다행인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모습은 너무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에는 너무 초기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잠시 눌린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 추세를 이제 지금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봉상에서는 추세를 벗어났고 이 주봉상에서는 아직도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이제 필요하죠. 이쪽에서 이제 추세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벗어나려면 이제 조금 더 필요하죠. 시간이 이 옆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시다시피 그 10선이 있거든요. 10주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을 간다. 그러면 한 이 정도에서 잠시 조정을 이렇게 받았다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이걸 깨고 내려왔단 말이죠. 예. 이것은 이제 이 이평선 속으로 조정을 좀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보통 이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뭘 보냐면 이전에 이제 이 모습을 봐요. 이전에 이제 지지 반등을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지점에서 뭐 여기나 이제 이 정도 지점에서 이제 지지를 좀 하고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식의 그 특성, 확률적 특성이 뭐냐?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을 잘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여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반등하거나 저기를 깨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번이면 10번 다 그런 게 아니라 한 7번, 8번 그 정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상승의 원점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되고 나서 상승을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에이 설마 저기까지 내려가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디서 이제 지지를 받을까? 1차적으로 요 지지선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다음번 지지는 이제 이쪽인데 이쪽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그렇게 지금 낙관적이진 않아요. 아직은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야금야금 내려가는 슬로우 다운 식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래로 이제 강하게 내리 꽂아서 급락을 만들어서 리바운딩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조금 슬로우 다운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 실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물에서 개구리를 넣고 끓이면은 개구리가 그냥 거기 있다가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화들짝 놀라서 막 밖으로 튕겨 나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형주 나 지수 ETF 같은 것들 장기 투자할 때, 그러니까 투자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 어떤 종목이 급등 급락을 자꾸만 보인다. 그럴 때는 이렇게 쭉 가다가 조금만 이렇게 하락을 탁 나와도 바로 매도를 때립니다. 예. 그런데 지수 ETF 같은 경우 뭐 QQQ 혹은 스파이, S&P 5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천천히 야금야금 내리다 보면은 빨리 탈출을 못 해요. 예. 그 천천히 가라앉는 배에서 이게 반등하겠지 하면서 거기서 그냥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금야금 내리면은 오히려 손절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갖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야금야금 내리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천천히 늪에 빠져서 같이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주식 매매에서 확실한 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팔라는 말이냐? 예. 근데 주식 매매는 확률의 세계예요. 예. 여기서 또 호재가 나오면 언제든지 또 반등할 수 있죠. 그래서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확실하지 않은 세계에 와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혼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이제 왜 하락했을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해하죠. 자, 12시에 이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측이 3.3이었는데 4.3으로 훌쩍 높게 나왔어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근데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통계치가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더욱 놀라게 되죠. 예. 이게 뭐냐면 뭐 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무슨 확증 편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소비자 기대 지수는 이게 냉담해졌어요. 파랗게. 그러니까 이 통계로 봤을 때는 이제 안 좋게 본다는 얘기죠. 그 전날 나온 그 비농업 부분 고용 여전히 고용은 뜨겁다. 그건 뭐 고용이 약간 이제 감소하기도 했지만 실업률이 4.0. 그래서 거의 뭐 완전 고용 상태라고 봐야겠죠. 어, 그 말은 뭐냐면 실업률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얘기죠. 예. 4%면 거의 완전 고용이니까 더 실업률이 이제 떨어질 그런 거는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뭐냐면 실업률이 다소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진다. 지금 미국 계란 이야기가 나오던데, 예.
트럼프 대통령 때문일까요? 예, 조류 독감 때문일까요? 미국에서 마트에 가서 계란을 살 수가 없다. 예, 계란이 굉장히 그 구하기 힘들다. 예, 비싸졌다. 도난 사건까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다들 아시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스크램블이라고 해서 아침마다 계란을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죠.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필수품 같은 건데, 어, 그 계란이 참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일본 뭐 한국 뭐 여러 나라들 나머지 그런 나라들에게도 이제 어떻게 이제 관세를 매길까 발표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은 사실 그 뭐 선거 운동할 때부터 계속해서 예측된 바였고, 하지만 그때는 주가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시를 했어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 되면 괜찮을 거다. 근데 이제 가장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그 미국의 그 이 골드만삭스나 그 아이비라고 하죠. 뭐 JP 모건, 그다음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영상 그런 것을 우리나라 이제 유튜버 분들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자료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모아 보세요. 그러면은 이 미국 애널리스트들의 그 뭐랄까 정확도, 예. 이 정확도가 그러니까 미국 쪽에 그 예를 들면 뭐 JP 모건 CEO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심리학 실험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건널목에서 사람들이 서 있는데 양복 입은 사람 한 명이 딱 와서 아니 그냥 보통 이제 뭐랄까 반바지에 티셔츠 입은 사람이 한 명이 서 있어서 이제 저쪽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혼자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넥타이 매고 양복 입은 사람 3명이 와서 동시에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 예. 멀쩡하게 멀끔하게 생긴 양복 입은 사람, 넥타이 맨 사람 3명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노숙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뭐 저길 가리킨다. 별로 이제 잘 안 보죠. 그래서 이제 TV 나오는 아나운서들이 예, 말끔하게 하고 나와서 양복 입고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거겠죠. 그래야지 그 사람의 말이 그 좀 신빙성 있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근데 그 외향적인 모습보다도 예, 그 말 자체를 자꾸만 좀 중요시 보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애널리스트들이라고 막 그 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막 이렇게 멋있게 막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면 예, 거기에 좀 푹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과거부터 이제 봐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람들이나 언론들 이런 걸 그냥 그대로 퍼 날르죠. 그래서 이런 전체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광대들이다.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나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저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 그 광대들, 일본 옛날 영화들이나 중세 시대 영화들 보면은 그 왕 옆에 왕 옆에서 왕 웃기고 막 이렇게 하는 막 그 광대들 있잖아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어디서라도 뭔가 조금 이렇게 정보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쪽의 사람들이 지금 사실상 이 세계를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 세력들이죠.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자신들이 주식을 막 팔면서 이 주식을 사라고 엄청나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도덕적 해이가 이 주식시장에는 정말 만연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주식 하는 유튜버 분들도 이 월 수익을 목표로 테슬라 관련된 유튜브를 올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이제 조회수가 처음에 이제 100회 나오다가 1000회 나오다가 이제 만 회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 광고도 붙고 이게 뭐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랄까 돈 버는 그 어떤 프로세스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 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독립 언론, 조회수나 뭐 인기나 뭐 수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이런 독립 언론들이 어, 많이 이제 풍성해지는 그런 미래 사회가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정의로운 사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 그런 말 있잖아요. 깨끗한 물에서는 고기가 뭐 많이 못 산다. 적당히 좀 혼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잘 하셔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정의로운 막 그런 사회가 될 수는 없으니까. 자, 보통 이제 하락을 할 때는 다이버전스 현상이라는 게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하락을 해서 거래량이 다시 좀 올라오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도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 최저점이 지켜지는지를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반대로 최고로 올라가서 더 이상 못 올라가면 거기가 고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 최저점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는 어디서 최저점이 방어가 되는가.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목요일 금요일로 해서 이 최저점이 뚫려 버렸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방으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가 이제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여기서부터 좀 하락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일봉상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역별의 그 괴리가 이 이격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 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응축하고 왔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중간에 매수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매도에 가담을 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번에 쭉 빠져버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런 중간 과정에서 머무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기서 매물이 생겨버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때리기 때문에 손절을 하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추가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하락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치상 특성을 보면은 이제 요런 위치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성 매수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에서 매수할 때는 좀 장기 투자성 매수자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는 주가가 조금만 밀려도 밑에가 이제 텅 비어 있으니까 바로 매도에 가담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특이한 모습이 이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한 투매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이제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기도 지지선이 무너졌는데 큰 하락 한 5% 정도 이상의 하락이 나타났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하락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왜 자꾸 이렇게 의심하냐면 주식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속임수를 많이 써요. 뭘 해놓고 안 한 척 이렇게 가는 척 하면서 떨어지고 예. 그런 좀 이렇게 음흉한 면이 있어요. 떨어지는 척 하면서 이제 나중에 올라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감사합니다.